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3월 초순도 지나가고 날씨도 풀리면서 온화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농구 한 경기와 새벽에 열리는 해외 축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기운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자농구 부산 KT와 전주 KCC의 경기입니다. 양팀 다 직전 경기에서 아쉬운 일정을 소화했죠. 부산 KT는 동부에게 패했으며 전주 KCC는 창원 LG를 상대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홈팀 KT는 부상으로 이탈한 허운이 직전 경기에 복귀하면서 20여 분여를 소화했지만 4득점에 그치면서 아직 약간은 후유증이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그동안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양홍석과 김영환마저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3쿼터에 덜미를 잡히며 73대 88로 패합니다. KT가 우선적으로 수비가 약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약한 수비를 공격력으로 커버해왔으나 주축 선수 3인방이 부진하면서 패배로 이어지는 패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3연승의 좋은 흐름을 꼴찌팀을 상대로 덜미가 잡힌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만일 KT 3인방의 득점력이 저조한다면 교체 선수 없이 득점원 부재는 KT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용병들이 두 자릿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용병들 또한 KCC의 용병들에 비해 신장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역시 리바운드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것이 극명하므로 우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리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 KCC 또한 창원 LG에게 큰 점수차로 패하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LG에게 3점 슛을 21개나 허용하면서 공격력에서 완벽하게 밀며 패했죠. LG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인가요? 어제 열린 KGC전에서도 LG가 승리했습니다. 이날 전주 KCC전에서는 LG가 60%가 넘는 외곽슛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KCC는 30%대에 그치며 패했죠. 이관희와 이정현의 싸움에서 이관희가 약간 승리한 분위기였습니다. KCC 역시 이정현, 송교창 그리고 유현준으로 이어지는 국내 자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은 득점력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특히 용병들의 활약이 부진하면서 2, 3쿼터에 덜미를 잡힌 게 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용병들의 높이에서 강점은 여전했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용병들이 높이에서 우위를 보이며 더 많은 공격 기회를 KCC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용병들이 득점대를 조금 더 올려줘야만 KCC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죠. 자, 오늘 KT와 KCC의 맞대결은 KCC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KCC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다 승리했죠. 그리고 3번은 160점대 미만, 2번은 160점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KCC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KT는 여전히 삼각편대와 외국인 용병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득점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이고 용병 매치업에서 신장면에서 KCC 우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KT 수비력이 좋지 않음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다양한 득점 옵션을 보유한 KCC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점 정도 핸디가 주어지면 핸디까지도 KCC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첼시의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리버풀과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를 이어나가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수비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내주면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버튼과 경기에서도 클린시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에버튼도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많은 득점을 하지는 못하고 있죠. 또 특별한 부상자도 없고 투엘 감독 부임 이후 더욱더 단단해진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무패 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첼시가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에버턴은 역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웨스트브롬 원정에서는 0대1 승리를 거두며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칼 버트윈이 부상에서 복귀해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제 역할을 못해준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경기 연속 1대0 승부를 치르면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첼시와 경기에서 만일 에버턴이 승리를 한다면 리그 4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챔스 진출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에버턴이 전형적인 힘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첼시의 흐름으로 보면 조직력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에버턴이 쉬운 경기를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측면 수비에서 부상 누수가 있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홈팀 첼시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첼시의 수비 조직력 자체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언더를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첼시의 승과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인터밀란과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 1위, 아탈란타는 5위에 랭크되어 있죠. 이 두 팀은 세리에 A에서 득점이 60점대를 넘어간 팀들이죠.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팀들입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 맞대결 5번의 맞대결은 1승 3무 1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죠. 인터밀란은 챔스 광속 탈락과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4강 탈락을 했기에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리그 6연승 중이며 라이벌 AC 밀란과 경기도 이기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토너먼트 경기를 모두 탈락하여 체력적인 부담도 없이 오로지 리그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산체스가 2골을 넣으면서 감독의 부름에 화답을 해준 모습이죠. 루카쿠와 마르티네스 투톱이 견고한 공격력과 3백들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 이번 시즌 매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아탈란타는 세리에 A에서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4연승 중에 있습니다. 역시 무리엘과 사파타 그리고 일리치치의 삼각편대가 갈수록 무시무시해지는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죠. 3위 유벤투스와 단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챔스 진출을 위해 신중한 경기를 운영하면서 승리할 분위기를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특히 양팀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인터밀란에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좀 더 신중한 경기 운영을 통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인터밀란이 원정보다는 홈에서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아탈란타도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무엇보다도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홈팀 인터밀란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시즌 중반을 넘어서서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인터밀란 쪽으로 많은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인터밀란의 승과 양팀 경기가 생각보다 많은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오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밀란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웨스트햄과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웨햄은 6위에 리즈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홈팀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맨시티와 경기에서 1대2로 아쉽게 패하면서 연승이 저지당했습니다. 최근 메뉴에서 넘어온 링가드가 웨햄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면서 팀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인 리즈가 빠른 템포 공격으로 경기를 운영해가고 있는 팀이기에 웨햄의 수비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햄의 홈 성적이 최근 매우 좋은 모습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경기 초반만 잘 버텨준다면 후반에 웨햄이 충분히 밀어붙이는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리즈를 2대1로 격파한 바 있죠. 이 경기에서도 전반 6분에 웨스트햄이 골을 먹혔으나 차분히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과 후반 막판에 각각 한 골씩을 넣으며 역전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리즈가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오겠지만 웨스트햄은 3선 라인에서 충분히 리즈 공격력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필립스가 부상을 당하며 공수 양면에서 많은 활동량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공격적인 성향의 팀이라 수비적으로 강한 웨스트햄과 좋은 승부가 펼쳐지겠지만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배급해주는 켈빈 필립스 공백이 커 보여 리즈 유나이티드가 원활한 공격력을 펼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격수 벤포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꾸준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은 오늘 경기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2.5점 기준점 오바가 좋아 보이며 아무래도 좀 더 상위 랭크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웨스트햄 쪽에서 동기부여가 강한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과 2.5점 기준점 오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레알 베티스와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6위, 알라베스가 19위에 랭크되어 있죠. 순위 차이가 많이 난 만큼 경기력 차이도 많이 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홈팀 베티스는 지난 카디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을 2대1로 잡아내면서 헤타페와 카디스까지 잡아내며 3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최근 꾸준히 안정적인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즌 초반에 비해 수비력까지 매우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달성하며 승리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강등권에 있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며 홈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3무 1패로 호각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에 맞서는 알라베스는 강등권 탈출이 시급하죠. 직전 오사수나전에서도 0대1로 패배하며 리그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강팀을 상대로 많은 점수를 내주며 패했지만 직전 오사수나에게는 그나마 한 골만 내주며 패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은 알라베스 무기력함을 대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알라베스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 분명하지만 최근 베티스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라면 베티스가 승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양팀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항상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만큼 상승 흐름으로 보아 베티스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베티스 일반 승과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FA컵이죠. 니스와 모나코 경기입니다. 홈팀 니스는 최근 리그에서 2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3연패 이후 2연승이라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역시 이번 시즌 홈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점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리그 2연승을 기록했지만 컵대회를 포함한 지난 6경기 연속 실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또 홈에서는 그 불안감이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정을 떠났을 때는 경기당 실점 횟수가 1.0에 그친 반면 홈에서는 실점 횟수가 1.8 정도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점률을 나타내고 있죠. 또 홈에서 클린시트 비율이 7%대로 추락할 만큼 홈에서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모나코는 이번 시즌에 선전하고 있죠. 하지만 직전 리그에서 거의 하위권에 처져있는 스트라스부르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공식 경기 14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강호들과 경기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두며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격적인 패배였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쾌조 상승세가 분명히 꺾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으로 보아 역시 득점력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득점이 없이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나코가 보여줬던 득점의 추이가 워낙 좋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게 1대0으로 패하기 전까지 리그 11경기 연속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매우 높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모나코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충분히 모나코가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양팀 다 다득점 경기가 많았던 만큼 기본적으로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팀 맞대결 양상에서도 꾸준히 오바가 나온 경우가 많았죠. 최근 5차례 모두 오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 면에서는 모나코가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소화하겠지만 최근 니스 기세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승패 면에서는 모나코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승패보다는 컵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나마 오바가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